천막농성이 벌써 10일째다. 부당함을 당했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권력에 맞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절감하는 한 달이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외칠 수 있는 것, 그것 하나로 버티는 중이다. 억울한 소수가 되기 전에는 이런 것을 몰랐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유학하며 활동해온 테너 김상진 씨. 2년 전 귀국해 서울의 한 건물 지하에 연습실을 마련했다. 여기 연습실, 여기 연습실인데 여기가 제 연습실입니다. 연습실이 저 월세, 보증금 월세랑 같이 해갖고 보증금 월세 얼마 지금 월세는 한 30만 원이고 그런 것도 많이 창피한데? 들어가기 전에 또 쓰던 거고 저 위에 거는 이제 막 그러니까 용품들만 네, 저 중고인데도 엄청 비싸요. 저 얼마 50만 원인가? 한 30만 원인가? 활동 무대를 한국으로 옮기기로 마음먹은 상진 씨는 맞습니다. 오디오 기기며 피아노까지 새로 장만했다. 상진 씨는 유학 기간에도 이탈리아와 독일의 공연 무대에 올랐다. 이게 파바로티 추모 음악회? 그런 거. 예. 근데 막 지휘자가 이거 이제 해준 거죠. 제가 처음 이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오디션을 갔는데 이제 그때 학생이었죠, 계속. 근데 이제 딱 잘 해갖고 너 할 수 있겠어, 독창에? 그래서 너 하면 내가 이 일 줄게. 그러니까 요거부터 300유로 받고 시작했죠. 벌이도 괜찮았고 더 큰 성악가의 꿈을 키울 수도 있었지만 상진 씨는 귀국을 결심했다. 2014년 말 서울대학교 음대 강사 공모에 합격했기 때문이다. 최대 5년은 강사를 할 수 있다고 믿고 빚을 내 집도 샀다. 강사로 대출을 내가 2억을 하려고 한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 은행에서 막 웃어요. 선생님, 대학교 강사가 한국에서 대출 순위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15번 중에 12번인가? 아니 10번 중에 8번인가? 끝에서 3번째예요. 대출이 한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또 손 벌려서, 손은 아니죠 이제, 손 벌리는 거 마찬가지죠. 좀 해주십시오. 저 보증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샀어요. 상진 씨는 지난 1년 동안 이곳 서울대학교 음대에서 학생들에게 성악 실기를 가르쳤다. 여기가 이제 제 레슨실이었어요. 여기가. 지금 잠겨 있을걸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서울대는 음대 강사를 새로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시간 강사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최대 5년은 연임할 수 있다 하여 귀국했는데 1년 만에 사실상 해고된 것이다. 아니 솔직히 저도 독일에서 잘 나가진 않았지만 돈 먹고 제 밥벌이는 하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접고 온 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1년이고 한 학기 준다고 계약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옵니까? 어느 누가 오겠어요. 아무리 서울대학이라고 해도. 나 이제 선생님 돼갖고 나 한국 가. 그러면 그래서 그래 축하해. 야, 너 잘해라.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 일은 저한테 안 준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 본부에서는 그런 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저한테. 서울대 음대가 강사 모집 공고를 내면서 상진 씨를 포함해 113명의 시간 강사가 해고됐다. 상진 씨를 비롯한 일부 성악과 강사들이 농성을 시작했다.
강사들은 5년 동안 연임을 보장해온 관행을 학교 측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어겼다고 주장한다. 저희가 그 채용되었던 2015년도 강사 채용 공고예요. 임용 기간이 있죠. 분명히 1년으로 하면 5년까지 재임용할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겸임 교수가 뭐 계약 기간이 1년이라고 해서 1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면 계속 재계약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 관용적인 거지 이것 때문에 저희가 잘릴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죠. 유명한 도시 성악과 강사들이 5년 동안 연임을 해온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기술 같은 거를 자기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배우고 또 다른 사람한테 2년 배우고 또 1년 배웠다가는 많은 크게 좋은 성공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들어왔으면 반드시 졸업할 때까지 이거를 그 기술을 다 배우기 때까지 익히기까지 하기 위해서 이 임기가 5년 내지 4년 또는 이렇게 이제 이어져 왔거든요. 실제로 서울대 음대는 지난 2009년 강사 전원 채용 공고를 낸 후 5년 만인 2014년에야 다시 강사 전원 채용 공고를 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고작 1년 만에 다시 강사 모집 공고를 낸 것일까? 서울대 음대 측은 그동안 모든 강사가 아닌 일부 강사만 5년 동안 재임용했기 때문에 이는 특혜이자 불공정 행위이므로 이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강사를 다시 채용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가 1년 만에 새로 강사를 모집하면서 학생들도 불안을 겪고 있다. 하루에 2시간 빼서 내 연습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니네가 나한테 배우느냐 다른 사람한테 배우든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저희들 선에서 벗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게 속상할 뿐이죠.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경희대학교 학생들도 개강을 앞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다양한 인문학 강좌가 자랑거리였다. 정말 다양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교양이라는 것 자체가 전공은 사실 협소한 분야에 대해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저의 전공과 좀 관련이 없는 뭐 음악에 관한 걸 수도 있고 체육에 관한 걸 수도 있고 혹은 철학에 관한 걸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것들을 제가 원하는 것을 한번 궁금한 것을 찾아서 들을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죠. 그러면서 제가 좀 더 좋아하는 것도 찾을 수 있고 저랑 더 맞는 것도 찾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이런 사고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개강을 앞두고 많은 과목들이 없어졌다. 제일 많이 없어진 게 이 자유이수 부분이거든요. 부동산학 개론 같은 수업은 이렇게 2개씩 열리고요. 옛날엔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 후마니타스 칼리지 시간 강사 최효정 씨는 지난 연말 대학 측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그동안 강의해온 3과목 가운데 2과목은 개설하지 않고 1과목은 아예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한사회구상학회하고 포스트모더니즘 미학과 예술은 개설되지 않는 것으로 나온 거고 그 중에서 예술과 정치는 교과 자체가 아예 폐지되는 거, 폐강이 되는 거죠. 예, 없어지는 거라고 지금 안내 메일이 왔습니다. 학교 측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보낸 이 이메일은 사실상 해고 통보였다. 최효정 씨처럼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경희대 시간 강사는 45명. 프랑스에서 불문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50살이 넘도록 시간 강사로 살아온 정희진 씨도 그중 하나다. 이제 강의를 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생계수단으로 제가 7년 동안 국수 이제 장사를 하시는 건데. 그렇죠. 국수 가게를 좀 했었죠. 그것도 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한 뭐 이제 접은 지가 벌써 한 또 2년 된 것 같네요. 그래서 휴마니타스 칼리지가 설립되면서 이제 이쪽에 조금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죠. 왜냐면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강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시간 강사의 과목당 한 달 강의료는 약 60만 원. 적은 강의료를 받으면서도 내실 있는 강의를 위해 노력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강사가 천대받거나 무슨 일회용품처럼 이렇게 쓰이고 희생이 당하면 지금 우리의 그 후속 세대들은 과연 공부를 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경희대는 이번 해고가 교과과정 개편의 결과라고 해명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교육 철학과 커리큘럼에 적합한지, 중복 과목은 없는지 등을 기준으로 강좌 폐강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사들은 학교 측이 제시한 기준과 관계없는 과목도 폐지된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이들이 너무 호응이 좋아서 그냥 기쁘게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효정 씨가 몇 년 동안 강의한 예술과 정치도 학생들에게 인기 강좌였다. 특히 학교 측이 지원까지 했던 과목인데 이번에 폐지됐다. 예술과 정치라고 하는 과목은 뭐 융복학 과목 이제 지원을 받았기도 했고 사실은 우수 사례로 내세워도 좋을 만큼 저는 이제 자신도 있고 자부심도 있는 강의였어요. 근데 2학기 과목이 이제 다 없어졌는데 그거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 행정실에다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죠. 이 과목이 왜 폐지가 되었느냐 했는데 아직까지 답을 안 해주고 있어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난 2년 동안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많은 강좌들이 없어졌다. 강사들은 학교 측이 교육부의 대학 평가 지표 중 하나인 전임 교수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꼼수를 썼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전임 교수를 추가로 채용하지 않고 시간 강사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임 교수 비율을 높였다는 것이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2013년인가 2014년 기준으로 전임 교수 강의 비율이 20%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후마니타스 칼리지에 대해서 전임 교수 강의 비율을 높이라라는 압력이 계속 들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자유이수 과목으로 좀 정리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서도 소폭의 이제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 교과과정 개편을 통해 가지고 67명 아니면 45명의 강사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신 거죠. 2년 사이에 약 200여의 강좌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게 전임 교수의 강의가 사라질 리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 학기에 맡아야 될 책임 치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강사들의 강좌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지금 수강 신청 기간인데 실제로 들을 과목이 없는 거죠. 그 말은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고,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수강 신청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희망 과목 담기란 걸 미리 해놓거든요. 막상 희망 과목 신청하려고 하니 담을 게 없다. 그래서 절망 과목 담기라고 저희가 패러디를 한 거거든요. 13,417명이 게시물을 클릭해서 봤다고 나오잖아요. 댓글들 같은 경우도 이래서 없어졌구나 이렇게 좀 특정 과목들도 다 사라졌다. 무더기 강사 해고를 비판하고 있는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수강해야 되는데 그 과목도 사라졌다고 하고 있고, 이유가 있었다. 복학하면 뭐 듣냐. 시간 강사 해고를 더욱 촉발시킨 것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이른바 시간 강사법이었다. 서울대 음대의 경우 당초 시간 강사법에 대응하기 위해 강사를 새로 뽑은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 공고가 나왔을 때는 강사법에 의한이라고 분명히 나왔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캡처를 하기 전에 이미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음대법에 의한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대체 음대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논의가 돼서 유예를 시킨다면 이대로 가는 거죠. 공고 자체가 영어다. 무효가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공고는 어쨌든 유예라서 얘기했지만 이게 시행령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 무효가 되고, 시행령이 된다고 해서 또 어떤 절차를 거칠지 어떤 새로운 룰이 생길지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고발하며 2010년 자살한 서정민 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제정됐다. 시간강사를 보호하자는 것이 취지였지만 오히려 시간강사에게 불리한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신분을 인정하지만 공무원법에 의한 신분 보장도 연금법에 의한 연금 혜택도 주지 않고 있다. 최소 임용기간도 1년에 불과하다. 만일 이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게 되면 앞으로 대학들은 이 제도를 악용을 해서 정규 교원을 뽑지 않고 강사와 같은 시간 강사를 무늬만 교원으로 바꾸어서 채용함으로써 교원을 마치 뽑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법정 교원 확보를 채운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수직이 정규 교수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한다. 시간강사법에는 주당 9시간 강의를 의무화해 놓았는데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되었다. 교원은 일주일에 9시간 이상 대학에서 강의를 해야 합니다. 이게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는 강사들이 교원이 됐고 대우도 제대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9시간 이상 해야 되니까 뭐 그 사람들 주판 튕겨보면 금방 나오듯이 좋아 그렇게 가자 그러면 근데 강사들을 할 수 없이 쓰긴 쓰는데 숫자를 줄여야 되겠구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교원의 신분을 주지만 그 결과로서 예상했던 거죠. 강사들이 거의 한 60% 정도 이상은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시간강사법은 그 시행이 3번이나 유예됐다. 시간강사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거 완전 깡패예요. 깡패지 솔직히 안 그러겠어요. 제 빚이 얼만데? 학교 때문에? 안 그렇겠어요? 그 대출금 어떻게 다 갚아줄 거예요? 진짜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을 해서 죄송하고 하겠지만 아니 그 사람들이 본부에서 아니 어떻게 그걸 해줄 거냐고요. 예? 제가 그 집 팔고 그럼 또 월세로 가서 어디 단칸방밖에 못 얻어요. 제 갖고 있는 돈으로. 그럼 그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그나마 강사 노동조합이 결성된 학교들은 피해가 덜한 편이다. 시간 강사가 중심이 된 부산대학교 비정규 교수 노조는 시간 강사의 해고를 최소화하기로 학교 측과 합의했다. 대부분의 지금 대학들은 70%, 80% 이렇게 가는데 부산대학은 지금도 52%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없었으면 부산대학도 아마 70%는 넘었을 걸로 봅니다. 한 30% 정도를 전임 교원이 더 강의를 담당을 했을 것이고 그만큼 시간 강사들은 지금 줄어들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00명이 조금 넘는데 600에서 700명 정도만 강의를 맡고 한 300~400명 정도는 아마 해고가 되지 않았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결성된 부산대 비정규 교수 노조는 강사들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다. (2012년에는) 파업까지 벌였고 그 결과 전용 연구실을 확보했고 강의 편성권까지 얻어냈다. 선정적입니다. 학교 측이 배분해주는 강의를 맡는데 그치지 않고 시간 강사 스스로 강의를 개설할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근데 이 교육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강좌 편성권입니다. 어떤 강좌를 개설을 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게 없습니다. 강사들한테는
이제 부산대는 그걸 따냈습니다. 한 학기에 15개 강사는 시간 강사가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게끔 한다. 이걸 확보를 했죠.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타고 살아남으면은 보다 입시에 근본적인 갔을 때 문제는 그 우리나라 자본이 대학의 물고기를 구조가 가지고 왜곡돼 있다는 것이다. n분의 1을 하는데 n분의 1에서 2015년 기준 대학 시간 강사는 약 6만여 명. 이들이 대학 강의의 28%를 담당하고 있다. 반면 일반 대학 전임 교수 확보율은 80%, 전임 교수의 강의 담당률은 61%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전임 교수 수와 강의 담당률을 높이라고 주문해왔다. 평가 지표로다가만 밀어붙여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전임 교수를 다시 뽑을 수는 없고 그 강사를 줄이는 식으로 하고 전임 교수들의 강의 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점점 평가에서 강조가 되다 보니까 개별 대학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 교수들의 강의 시수를 늘리고 시간 강사들의 강의 비율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죠. 상당수 대학들은 전임 교수를 추가로 채용하지 않은 채 전임 교수 강의 담당률을 높이기 위해 시간 강사를 해고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 결과 전임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늘어나서 교육의 질이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측에서 뭔가 정해서 강사를 임용하면 되는구나. 강사들은 대학들이 시간 강사를 해고할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수만큼의 전임 교수를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법정 교수 충원율 100%를 채워라. 그래 되면 이제 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될 수 있는 물론 이제 뭐 아직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진 않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의 물꼬가 이제 트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길을 더 많이 확충해 달라.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 확충을 하라고 계속 이제 교육부와 정부에 저희가 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학에서 시간 강사 등 비정규직 교수의 존재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언제든 대체 가능한 보따리 장수가 아니라 대학 구성원의 하나라는 인식 전환과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 대학이 전임 교원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시간 강사들도 있고 비정규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있고 대학원생들도 있고 이 모든 구성원들이 학문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만 대학에 주어져 있는 사회적인 책무를 다할 수가 있어요. 사회에서 저절로 대학에 그걸 주면 좋겠지만 한 번도 인류 역사에는 그런 적이 없었죠.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정치를 해나가야 할 부분들이고 강사들은 연구자들이다. 연구자들의 두께가 두껍고 폭이 넓어야지만 지적인 어떤 생산력이 커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강사들을 바라봐야지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냥 저 사람들은 시간 때우는 전임들 다 못 뽑아서 강의만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새 학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테너 김상진 씨는 여전히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두 달? 조금 안 됐을걸요? 아닙니다. 그렇지. 1월 2일, 2달 아직 안 됐죠? 한 50일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네. 답답하지 않나요? 답답한 건 이제 지나갔죠. 진짜야. 뭐 이거 어떻게 해도 저 아나 무인이고 그러니까. 이제 곧 1학기 수강 신청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도
강사 해고 사태는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강사들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상진 씨는 힘을 얻는다. 이분 되게 유명하신 가수분들이거든요. 깜짝 놀래갖고.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직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도 출범했다. 서울대 전임 교수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의견서를 총장에게 전달했다. 저희들 의견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시간 강사들을 채용하는 이 일을 밀어붙이는 데 있어서 내걸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시간 강사법이 개정이 되니까 개정된 시간 강사법을 따르면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명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말에 시간 강사법이 개정되는 게 유예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원인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원인이 사라지면 일단 원상태로 돌리는 게 상식적이지 않느냐. 농성장에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다. 대학 측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다. 저희는 여태까지 밟아도 꿈틀하지 않는 지렁이였어요. 음대라는 폐쇄적인 사회가 그렇고 학교라는 폐쇄적인 사회가 그랬고, 그래서 밟으면 밟는 대로 차면 차는 대로 소리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지렁이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번 꿈틀거려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도 꿈틀거리지 않았다면 앞으로 5년 뒤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대학 본부 측은 계속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거니까. 시간 강사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 아 이거 봐, 또 즐겁게 노래하다가 이렇게 우울해졌잖아. 아 짜증나. 아 진짜 이게 또. 그러니까 무대 서서 나는 이런 그래요. 식이에요. 슬픈 것도 무대 위에서 슬플 수 있고, 또 기쁘게 또 음악을 하면서 우리가 이게 항상 우울해 있지만 않다는 걸 또 보여주는 것도 되고, 뭐 얼마든지 무대 위에서. 바로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